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 왜 또 옷까지 벗고 하시려고? 제가 보통 공식 행사 때는 이 코트를 벗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입고 있느라고 정말 땀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이 코트를 벗지 않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뭐가 나타날지 네.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네. 이재용 국장. 지금 걱정도 되면서 제- 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예. 혹시나 안에 그 비키니가 있을까봐 좀 그런 염려도. 제가 그러기에는 몸매가 안 따라줘서. 예. 제가 옷을 좀 받아드릴까요? 예, 예.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옷을 10월 4일 풀려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벌써부터 이렇게 먹먹하면 안 되는데 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행사가 있으면 옷을 어떤 걸 입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검정색이나 아니면 감색, 그 곤색이나 블루나 아니면은 아이보리나 이런 옷을 입는데 오늘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이 자리에 오신 이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전국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정말 아까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속된 자유에서 제가 벗어났을 때 제가 이 옷을 입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구속됐을 때도 이 옷을 입었고 풀려날 때도 옷을 가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지만 대한민국의 억압된 자유를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런 의미 있는 옷이군요. 우리 깡순이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 감정이 좀 울컥 하셨어요. 자,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위풍당당 누가 정했는지. 예, 역시 명사회자십니다. 명 MC신데 그래서 그 구속된 자유의 현장에서 제가 50시간 유치장, 참 그 전에 뭐 유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유치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자유를 구속당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수갑까지 차게 됐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 당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해진다. 그렇게 답을 해드렸고 책 제목을 정할 때 어쩌면 조금 오만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속된 자유에서 억압에서 풀려나려면 이렇게 당당하게 싸워야 되겠다. 맞서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로 정하게 됐습니다. 아우, 제목이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위풍당당. 그리고 여기 그 사진이요. 사진이 이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네. 예? 이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투쟁, 잔다르크, 위풍당당, 미녀 다 있습니다. 예, 저를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을 보지 마시고요. 사진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사진 찍는데 조금 과장해서 24시간 걸렸습니다. 저 사진을 고르는 것도 일이죠. 글쎄 말입니다. 고르는 네. 것도 일이었죠. 많이 찍고 또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그거 다 해서 한 24시간을 고르고 골라서 저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이진숙에게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대구는 말 그대로 제 DNA를 만들어준 곳이죠. 제가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대구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다녔으니까요. 말 그대로 저 이진숙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진숙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다. 저는 대구에 오면 꼭 그 앞산에 소피국 먹고 갔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소피국을 못 먹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소피국 꼭 먹고 가야지. 거기가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요. 예전엔 조그만 집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진숙 위원장을 일컬어서 이진숙은 전쟁 광이다, 전쟁 덕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이었기 때문에 취재 현장을 나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1991년 1월 17일에 발생했던 걸프전, 또 2003년 3월 20일에 발생했던 이라크전, 그리고 제가 소말리아, 동티모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리아 이런 곳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1990년 아니면 91년 무렵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라크 군대 앞에서 촬영을 했었던 스탠드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1991년이면은 군대에 있었어요. 그 25사단 최전방 GOP 부대에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MBC 뉴스를 봤고 그리고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진숙 당시 종군 기자가 전하는 중동의 소식을 꼬박꼬박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진숙 위원장의 별명 아십니까? 깡순이 말고. 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잔다르크 같다고. 숙다르크 동의하십니까?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참 그 감사한 별명이죠. 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다르크 이진숙 위원장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1년 7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 64세. 저보다 4살 누나입니다. 경북 성주 출신이고 초등학교 때 대구로 이주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경북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진학한 후 1년간 졸업하고 1년간 영어교사로 재직하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1986년 MBC 공채기자 모집에 합격해서 문화부, 사회부, 국제부 기자로 활동을 했고 최초 여성 종군 기자라는 전설을 쓰기에 이릅니다. 이후에 지상파 방송 3사 최초의 여성 보도본부장, 워싱턴 지사장을 거쳐서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하고요.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지만 온갖 순환과 고초 끝에 결국 면직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Goodbye and see you. Goodbye and see you. 이거 본인 이름으로 본인 그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goodbye and see you. 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두고 보자. 가로 열고 당한 만큼 갚아줄게. 가로 닫고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두고 보자를 see you lat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goodbye and see you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 see you가 또 뭐 편의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손현보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17년 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제가 자동 면직되는 걸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인생을 아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전쟁 취재도 많이 해보고 또 갖가지 취재도 많이 해봤지만 뭐 탄핵까지 당했다가 이게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했는데 그래도 나가라 하다가 안 되니까 법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자동 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무직은 자동 면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무직은 누군지 아세요? 이진숙. 딱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많은 분들이 이진숙 축출법이다, 표적 입법이다, 위인 폐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뭐 법에 의해서 제가 떠나야 되니까 굿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무도한 일, 제가 이제 헌법 소원까지 했습니다만 헌법 소원을 하고 가처분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See you, 다시 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법을 바꾸면서까지 이진숙 위원장을 나가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숙 기자, 그죠? 잘 어울립니다. 이진숙 기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양력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가 되셨어요. 근데 교사가 되셨으면 이건 정말 1등 신부감이고 며느리감으로 그야말로 인정인데 또 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종군 기자를 선택해요. 이 기자라는 험한 길을 선택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AFN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저 고등학교 때 흑백 방송인데 그 방송을 제가 매일 시청을 했습니다. 미국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미국 기자, 한국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는 직업이구나, 필요한 직업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교직에 있다가 그러면 또 영어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영어를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직을 그만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1등 신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통역대 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예. 그 이진숙 하면 자동 재생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멘트였는데 이거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 마침 이 배경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였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네. 대구에서 출판 기념식을 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네. MBC 이진숙 기자, 정말 명 기자죠. 대단했습니다. 저 때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 이건 정말 아무나 못 얻는 타이틀이고, 여성 종군 기자 이것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종군 기자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이진숙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라크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여기 그 강성주 선배가 와 계실 텐데 강성주 선배 어디 계십니까? 예, 아마 그 바깥에서 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분 가운데서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1990년에는 지금 여기 강성주 선배 계신데 저기 계십니다. 예. 그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여기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키가 굉장히 크세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크시지만 더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올라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1990년인데 저는 사회부 경찰을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뛰고 있다는 말은 경찰 출입 기자였어요. 마포 경찰서에서 이제 아침에 순찰, 뭐 기자 순찰 도는 거를 사츠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벽 순찰을 돌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강성주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아시는 대로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가 언론사의 눈이 바그다드로 쏠렸고요. 그리고 전 세계 방송사, 언론사 기자들이 이라크 대사관에 취재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거의 대부분 언론사들이 다 취재 비자를 신청했는데 때마침 MBC는 그 취재 비자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성주 선배께서 제가 중동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시고 제가 중동 쪽에 아는 지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재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야 진수가 취재 비자 받고 이라크 취재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좋았죠. 왜냐하면 1990년만 하더라도 여성을 전쟁 지역에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는데 마침 주한 이라크 대사의 총영사, 영사가 하는 게 뭡니까? 비자 내주는 거거든요. 총영사가 제 친구였어요. 이라크 사람인데 네.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총영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취재 비자 신청하면 내일 나왔습니다. 그 비자를 받고 제가 취재를 가게 됐죠. 예, 여러 가지로 갈 여건이 그냥 됐네요. 말 그대로 자의반 타의반이죠. 그렇게 됐군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셨는데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습니까? 이게 전쟁터 가겠다는데 남편분이 그래 갔다 와 이래도 문제인 것 같고 절대 가지 마 이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따님한테 뭐라고 하고 가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재용 국장이 일부러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91년 그 강성주 선배가 불러가지고 했던 그 전쟁은 근데 그 전쟁 때는 제가 미혼이었습니다. 그렇고요. 미혼이었고요. 네. 이제 요때 한 요 정도 되는 나이에 딸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참 이 질문 이에 대한 답도 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얘기를 하면 먼저 이제 2003년만 하더라도 이때 예고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3월 10일 경에 저희가 취재를 가게 돼 있었는데 3월 18일에 서울 보도국에서 보도국장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진숙 씨 당장 철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취재팀 저희가 카메라 기자하고 오디오맨 해서 3명 취재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남아 있었던 가장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취재팀이었는데 전쟁은 이미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아 있던 외국인들 거의 다 대부분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싸그리 다 철수하고 이제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공습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도국장은 당연히 저희의 이제 신분이 저희 목숨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보도국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철수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선배 그때 이제 구국장이었는데 구선배 제가 제발 취재 좀 하게 취재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일 2003년 3월 19일 당장 철수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3월 19일 이후에 이진숙 이름으로 들어오는 기사는 MBC 뉴스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철수를 했습니다. 인근 요르단 암만으로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에 철수할 때 서울로 철수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르단 암만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월 19일 철수했잖아요. 네. 전쟁이 3월 20일에 났어요. 아. 공습이 정말 비 오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쏟아졌는데, 근데 요르단 안만은 이 바그다드하고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뭐 민간인 지역에 폭탄이 투하가 돼서 뭐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니까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서 네. 이제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해야 되는데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하니까 정말 이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나올 때 달러를 집어주고 혹시 내가 또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자 좀 내주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쪽팔리던 참에 3월 21일에 그때는 이메일이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펼쳐보니까 비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바그다드하고 암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잠한테 전화를 해서 아잠 나 내일 바그다드 들어가니까 준비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 이라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들어갔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뭐 남편이 어떻게 뭐 괜찮더냐 부부 관계가 좀 좋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몰랐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고 그때는 제가 저 요르단 국경에 있는 난민들 취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옷까지 몇 개만 싸들고 6mm 카메라 하나 들고 제 단신으로 바그다드 들어갔습니다. 야, 역시 깡순이군요. 그러니까 진짜 종군 기자인데 전쟁 상황을 현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옆으로 비껴나 있으라니까 나 쪽팔리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곳이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등등등 해서 정말 산 사람 반 죽은 사람 반 막 이런 위험한 곳인데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죠. 제가 아마 그 한국 사람으로서 민간인으로서는 아마 시신들을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라크는 북부의 쿠르드, 중부의 수니, 남부의 시아족 이렇게 그 인종적으로 또 종파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인데 내전이 일어날 땐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 토르소로 있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고 사지 절단한 그런 시신들을 많이 봤는데 참 끔찍한 곳이 전쟁터고 이게 그 공습이 진짜 폭우가 내리듯이 쏟아지니까 대낮에도 취재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저런 그 샹들리에가 있습니다만 저기서 이제 공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담벼락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거든요. 몸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공습이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사람 죽고 이쪽에 쏟아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어떻게 될 뻔한 그 경험은 제가 뭐 총격전도 목격하고 했지만 한 번은 그 제 아랍어 이름이 쥐난인데 여기 아랍어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쥐난은 천국의 정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기 현지 사람으로 코디를 하는 사람이 한 번 제가 이제 그 중앙분리대가 왜 그 나무 심어놓은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라크 군인들이 다 미사일이나 이런 포드를 버려놓고 가는데 제가 그걸 이제 사진을 촬영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코디가 쥐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디딜려다가 이렇게 딱 하고 쥐난하길래 딱 섰더니 요 앞에 불발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저는 그걸 좀 감사를 하는 게 병원에 취재를 가보면 무릎까지 잘라진 그런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뢰 때문에. 예, 그 밟아가지고 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뭐가 신기하니까 이걸 만지다가 해서 또 팔이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저도 이렇게 몸 상하게 돌아온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바그다드에서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놀라운 것은 바그다드에서 취재를 하면 됐지 한 침대를 썼대요. 뭔 얘기예요? 이건 한 침대를 왜 써요? 예,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쟁 중에 취재를 했었고 이제 이라크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국경 열리고 이 취재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 답변을 하세요. 한 침대를 왜 썼냐고 그랬더니 왜 물을 드세요? 말씀드리자면 좀 얘기가 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진숙 선배를 바그다드에서 뵌 게 2003년 4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순쯤이었습니다. 4월 13일 정도 될 겁니다.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거든요. 예. 그때 제가 이진숙 선배를 뵌 게 이제 바그다드에 있는 거 팔레스타인 호텔이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지금 뭐 이 선배가 4월 13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4월 10일 날 바그다드에 들어갔거든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그 호텔 방을 구하지 못해 갖고 호텔 뜰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하면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그다드 함락 소식도 MBC가 특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팔레스타인 호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알페드 루스 광장이라고 광장이 있는데 사담 후세인 큰 동상 무너뜨려진 그 광경 기억하실 텐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바그다드가 함락되겠다 하고 MBC가 바그다드 함락이라고 가장 빨리 기사를 썼고요. 그때 짐을 싸서 다시 들어갔고 이 팀은 이제 요르단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갔고 호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친구들은 이 후배들은 호텔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막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말씀 계속하세요. 네. 이제. 호텔 방에서 이제 뵌 게 아니고 그 천막에서 이진숙 선배를 뵀는데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진숙 선배는 세 번째로 이제 바그다드 취재를 오신 겁니다. 그때 왜 저희들이 바그다드 호텔에 계속 머물렀냐면 거기 미군 부대, 통신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그 미군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이라크 부호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서방 기자 수백 명이 그 호텔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을 구하기 어렵죠. 그 당시 1박에 80달러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쟁 전보다 몇 배나 올랐죠. 물론 뭐 수천 달러 웃돈을 집어주면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긴 했는데 저희들 뭐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매일 가서 이제 방 나온 거 있냐 뭐 묻고 뭐 그러면서 방을 이제 못 구했죠. 그 참에 이제 이진숙 선배 오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전쟁 직후보다는 상황이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쟁터였어요. 그 바그다드의 그 360도 어디로 둘러보든지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십 초마다 그 총소리가 났습니다. 포성도 간간히 들렸고 길거리에는 이제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이진숙 선배께서 이제 회사에 철수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보고도 이제 철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숙 선배 오시기 하루 전 같은데 그때 우리 취재진이 6명이었는데 철수 지시를 받고 회의 끝에 이제 4명은 귀국하고 저하고 막내 카메라 기자는 이제 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진숙 선배 오셨는데 이진숙 선배는 단칼에 호텔 방을 구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그 현장 그 프론트에 따라갔었는데요. 네. 아랍어로 한동안 말씀하실 때 이진숙 선배 영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아랍어도 하실 줄 아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동안 하시더니 저도 지금 하나 알아요. 아살람 말라콤. 왈라이크 마살람. 한국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에 한 2-3장 같은데 $100짜리 지폐를 꺼내시더니 딱 프론트에 소리나게 내려놓고 네. 호텔 방 키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이라크 그 저 호텔 그 직원이 네.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그 표정이셨는데요. 근데 그 방을 줬습니다. 그게 뭐 이진숙 선배 기세에 눌려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기에 제압당한 거지. 아니면 뭐 아랍어를 하는 그 여자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야, 어쨌든 그 와중에 방을 구한 이진숙. 그렇죠. 근데 그 호텔 방을 구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들한테는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방 하나인데. 어쨌든 그 방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하나만- 얘기했지만
방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이거 윗돈을 준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구해서 이제 교대로 쓴 거죠. 예. 야, 그래서 선배 방에 빌부터 계신 거예요? 그때는 뭐 빌 붙는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전쟁터에 가서 같이 취재를 한다 그런 뭐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때 우리가 뜰에서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곳은 그 지하에 있는 대형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그 정전이 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깜깜하니까 라이터, 담배 필 때 쓰는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켜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 1분쯤 지나면 손이 뜨거워요. 그리고 그렇지. 다시 이제 꺼야 되고 뭐. 그리고 당시 그 화장실에는 미군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번잡했습니다. 해갖고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뭐 샤워는 물론 뭐 엄두도 못 냈고요. 그 와중에 이진숙 선배가 이제 호텔을 구하신 거죠. 아유, 구세주네, 구세주. 그럼요. 그 호텔 방을 올라가던 그 상황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호텔 키를 소중하게 들고 그때 10층이었는데 호텔 호수도 기억나네. 1004호였습니다. 천사. 뭐 그렇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돼가 운행이 안 돼서 그 10층 뒤쪽에 비상 계단, 철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게 영화네. 뭐 트렁크도 크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방송 장비 들고 끙끙거리며 올라갔더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호텔 방에 도착해 보니까 방이 크지가 않는데 침대가 하나인 겁니다. 싱글 더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싱글이네. 싱글보다 좀 컸던 거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은 그러면 나지 않습니다. 슈퍼 싱글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메라 후배하고 저하고 둘이는 바닥에 잘 테니까 이 선배 보고 이제 침대 주무시라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선배께서 침대 한쪽 귀퉁이를 저보고 쓰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무슨 말씀이냐고 노했는데 이 선배가 전쟁 상황에서 비상 상황인데 뭘 그것저것 따지냐. 난 정말 괜찮으니까 써라.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부른 거죠. 저는 이제 교대로 썼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각본에 없는 하여튼 예. 어쨌든 제가 상세히 기억합니다. 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침대 한 귀퉁이를 내준 선배의 마음이겠죠. 그 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거기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거절하다가 이제 방도 이제 대형 트렁크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장비도 있고 해갖고 좀 좁았어요. 2명이 눕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마지못해 이제 침대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진숙 선배가 강단에 있는 그 여자 선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 직후부터 잘 지냈다고 그랬으니까. 강단이 있는 여자 선배다. 네, 강단에 있는 여자였죠. 근데 그 한 침대를 쓰자고 제의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대범하고 타인에 대한 그 배려심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때 이진숙 선배도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바그다드까지 가려면은 비행기로 요르단까지 가서 그다음에 요르단을 다시 육로로 한 1000km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도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하는 후배 보고 한 귀퉁이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대단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천하의 이진숙 선배도 막상 그 한 침대를 남자 후배가 같이 쓰려고 하니까 아마 꽤 불편하셨던 왜 아니겠습니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침대 한쪽 모서리에 가서 이렇게 몰어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 반대 쪽에 이제 침대 끝에서 역시 이제 등지고 누워갖고 모로 잠을 잤죠. 한 침대를 쓴 게 맞네요. 나 오늘 처음. 그러네. 그러면 슈퍼 킹 사이즈였나 봐요. 노, 슈퍼 싱글. 침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귀퉁이에 이렇게 등대고 서로 떨어져 잤죠. 요 한 침대를 같이 썼다는 그렇게 얘기. 한 바그다드에서 한 3일 정도 같이 방을 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을 구했죠. 노.
방을 못 구했고 기억이 이진수 선배 여러 번 거기 가셨다가 보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진수 선배 그때 2580 소속이어가지고 그 주말 제작을 위해서 다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3, 4일 정도 머무르셨죠. 그 방에 대한 기억은 이제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주무셨으면 됐습니다. 네.